급하다고 그냥 매일 전화 오고 해달라고 하던데 제가 뭐 제 하도 장벽자로서 건설을 무시할 수는 없고. 이미 도장 찍혔는데 뭐 이제 다음 공사를 위해서 또 그냥 딱 닫고 열심히 일을 하고. 사실상은 위법인데 그 위법을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은 거죠. 저희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업계의 관행이나 풍토가. 대형 건설사들은 협력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공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고 추가 공사 대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게 됩니다. 협력업체들은 공사가 거의 완료된 시점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받거나 제때 잔금을 받지 못해 부도 위기에 내몰리기도 하는데요. 왜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들과 협력업체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양쪽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현재에서 지금까지 기성으로 받은 금액이 부가세 별도로 도시개발 택지 조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한 공사 현장. 군산시 상평리에 있는 중소건설업체인 금강건설은 지난 2013년 현대건설과 계약을 맺고 이곳에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처음부터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준설토 흙이라고 하는 흙이 뻘이죠. 이걸로는 공사가 안 되나요? 지금 이 상태에서 장비가 다닐 수 있겠어요? 여기 위로 다니라 그러면? 빠지죠. 이렇게 좋은 흙을, 황토흙을 깔아야만이 현장을 진입을 할 수 있어요. 현대건설이 준비해놓은 흙은 공사에 적절하지 않은 흙이었다는 겁니다. 진흙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비가 올 때마다 쌓인 흙이 무너져 내리기 일쑤였고 집안이 단단하지 않아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설계 변경과 추가 공사가 불가피해졌다고 말합니다. 공사 비용은 늘어났지만 이에 대한 추가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공사는 계속 진행됐다고 말합니다. 급하다고 그냥 매일 전화 오고 해달라고 하던데 제가 뭐 제 하도 장벽자로서 현대건설을 무시할 수는 없고. 현대건설이 금강건설에게 추가 공사를 지시한 작업 지시서입니다. 공사 내역이나 공사 기간은 표시되어 있지만 공사 금액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계약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하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대부분 일본 업체가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일단은 차후에 정산해 주겠습니다 하고 일을 시키고 나서 나중에 가서 가게 되면은 이런 사태가 꼭 발생이 됩니다. 금강건설 측은 추가 공사 금액이 18억 원 들어갔는데 이 가운데 13억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강건설은 지난 2월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현재 부도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직원 한 명 남아있어요. 지금은 저희 회사가 그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거죠. 을을 이런 식으로 상대하다 보면 정말 힘들어요. 원청인 현대건설 측은 자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해당 협력업체가 사전에 공사에 쓰일 흙을 확인하고 참여한 만큼 자재에 대해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7개 업체가 오셔가지고 그 흙을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7개 업체 중에 입찰을 해가지고 당첨된 게 그 협력업체입니다. 업체 공문입니다. 추가 공사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고 주장합니다. 현대에서 이렇게 줬다고요. 요거는 이게 작업지 시설하는 건데 이게 계약에 효과가 있습니다. 뭐 얼마를 줄 건지는 명시하지 않아요. 명시를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 명시는 안 돼서 못하죠. 왜냐하면 스스로 지시한 것도 있고. 보통 그 수량이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공사를 하고 나서 대형 건설사가 협력업체에게 추가 공사를 지시하면서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작업 지시를 하는 것은 건설업계의 관행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대금을 정산할 때가 되면 서로 대금 산출 내역이 달라져 있고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원사업자가
계약서를 변경해야 되고 추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데 줄 만큼 주고 받을 만큼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항변하는 건 결국 하도급법에 있는 모든 규정을 이렇게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 피해는 수급사업자한테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시공을 맡고 있는 베트남 몽중의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입니다. 이 건설 사업의 후속 공정을 맡은 한 협력업체는 두산중공업으로부터 공사 진행을 앞당기기 위한 추가 작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해주겠다는 구두 약속만 받았습니다.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승인 받은 상태니까 일을 진행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받았는데 담당 현장 소장이 그러면 서류로 주십시오. 이렇게 의뢰 입장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들어간 공사 금액은 모두 25억여 원. 공사가 끝난 뒤 두산중공업은 해당 금액을 더 지불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 금액. 저희 입장은 아까 돌강 공사비나 추가 작업 비용은 별도로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나 협력업체는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계약서는 없고 구두 약속만 있는 상태에서 비용을 지불했는지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갈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산중공업 측은 공사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공사는 90% 가까이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협력업체가 수출입은행에 맡겨둔 계약이행 보증금 12억 원도 회수해갔습니다. 계약 해지만 했으면 어떻게든 정산을 하려고 들었겠지만 저희 해지해놓고 공사 끝날 시점에 저희 본드콜에 간 게 그게 지금 이게 상당히 악질적인 행위였다고. 두산중공업은 현지에서 추가 공사를 진행하느라 예산이 많이 낭비됐기 때문에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불가피하게 한 측면이 있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 그 금액 한도 내에서 공사를 이제 수행해야 되고 그걸 업체 역량으로 사실 해야 될 부분인데 전문가들은 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는 기준 자체가 애매한 상황에서 원청업체들이 추가 대금 결제와 관련된 분쟁이 해결되기도 전에 계약 이행 보증금까지 회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보통 이제 하도 계약 이행 보증금이라는 것은 이제 상반 간에 어떤 계약 이행 보증 사유가 명확했을 경우에 청구를 해야 되는 게 보통 이제 상관의 원칙인데 공사 종료 시점에 가서 하도급 지부 고정 교부를 이제 받다 보니까 하도급 입장에서는 공사 대금도 제대로 못 받고 또 계약 이행 보증금 10%도 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해 접수된 하도급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모두 1,600여 건으로 지난 2010년보다 400여 건이나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하도급법은 공사 상황이 변했을 경우 수급사업자, 즉 협력업체가 원 사업자인 대기업 건설사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협력업체가 대기업을 상대로 정확한 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법은 협력업체들이 실질적인 보호막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명계약서가 없을 경우에는 추가 공사 관련 비용을 원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정무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대금을 특정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추가 공사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 하도급 위반을 적용해서 이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되고 당사자 간의 그 주장이 틀릴 경우에는 우리가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하도급법을 적용 못하게 돼요.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서해종합건설과 계약을 맺고 경주에서 공사를 진행했던 한 협력업체는 공사 대금의 일부를 천안에 있는 아파트 4채로 받았습니다. 아파트도 전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파트 분양가의 20%만 공사 대금 명목으로 받고 나머지 80%는 서해종합건설에게 돈을 내야 하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금액이라든지 주소권을 서로 협의할 때 당시부터 그리고 수급사업자는 분명히 저희한테 대물을 받아가겠다. 공사를 하고 대금을 받아야 할 입장인데 원 사업자에게 오히려 아파트 값을 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빚을 내든 어디 뭐 은행을 들어가든 대출을 내든 해서 서에다가 갚아주는 겁니다. 집값을. 말 그대로 저희는 강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공사를 위해서 또 그냥 딱 닫고 열심히 일하고. 이 업체는 지난 2010년 부도가 났습니다. 서해종합건설 측은 정당하게 계약을 맺고 진행한 일인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일방적인 사안이 아니고 수급사업자하고의 협의 내용 그리고 수급사업자도 아마 나름은 대물을 받아가서라도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대형 건설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아야 하는 대부분의 중소협력업체들은 공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대형 건설사의 횡포에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합니다. 글쎄요. 정말 특별한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정말 좀 답답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몇 년 동안 지속된 건설 경기 침체로 대금 지급 분쟁이 악화됐다고 보고 앞으로 한 달 동안 건설업종의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